여러분들 교재 57쪽에 7장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연력학 0법칙 1, 2, 3법칙까지인데 주로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계속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헤스의 법칙이 나와요. 헤스의 법칙이 연력학 1법칙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와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58쪽에 보니까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개 내에 있는 분자들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주로 화학 결합의 형태로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대문자 E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대문자 U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화학에서는 일반학 수준에서는 대문자 E로 표현하고요. 물리화학의 영역에 가서는 전공화학이죠. U로 표현하고 물리에서는 보통 다 U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내부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 설명하면 에너지는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정의적으로 말하면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에너지를 형태적으로 따지면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의 정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너지의 형태인데, 자, 에너지의 정의와 관련된 위의 공식도 우리가 많이 쓰고 에너지의 형태와 관련된 밑의 공식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 하면은 항상 저 두 가지 공식을 떠올리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연력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또는 열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용기 내부를 우리는 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를 주위, 서라운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개와 주위를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은 이것을 전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우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주는 개와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영역인 주위로 저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개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라운드 바텀 플라스크 안에 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개로 봤는데 물질의 질량도 이동할 수 있어요. 질량이 이동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열도 출입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열린 개다, 영어로 오픈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개를 닫아놨기 때문에 물질 그 자체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열은 표면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개를 뭐라고 합니까? 예, 닫힌 개다.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탄열 용기로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 물질들 자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열도 출입할 수 있는 용기, 이 단열 용기죠. 게다가 단열 용기에 의해서 저렇게 완전히 다른 주위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고립계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녹색 볼펜으로 고립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안 하고 적으세요. 유일한 고립계는 우주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온 우주상에서 유일한 고립계는 우주밖에 없어요. 우주 그 자체만 유일한 고립계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고립계라고 가정은 할 수가 있지만 완전히 고립계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인공적으로는 고립계를 완전히 만들 수가 없고 가정은 어때요? 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한길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가정은 뭘 못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 또는 뭐 조한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정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립계라고 하는 설정들이 나오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는데 개가 주위에게 부피 팽창에 의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부피 팽창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죠.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 일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음의 값이 될 거예요. 일의 부호는. 그리고 개가 만일에 주위로부터 일을 받았어요. 부피 압축에서 일을 받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가 되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되죠. 따라서 일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양수값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개가 주위로 일을 하면은 일의 부호는 음수로 될 테고 그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하량 자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음수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부피 압축에서 일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고 내부 에너지 증가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니까 결국 일의 부호도 양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가 주위로 열을 공급을 했어요.
에너지는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죠. 열을 공급하게 되면 자기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되죠. 그것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됐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뭐가 됐습니까? 음수가 됐죠. 그래서 열의 부호 자체는 음수로 표현됐습니다. 개가 만일에 주위로부터 열을 받았어요.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가 됐죠. 그것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됐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가 됐죠. 즉 열의 출입량이 어떻게 됐어요? 부호가 양수로 표현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어떻게 배우시든 간에 화학에서는 항상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의 부호와 열의 부호를 표현하는데 하여튼 개에서 주위로 빠져나가면은 일이나 열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음수예요. 그 다음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로부터 자기가 일을 받든지 열을 받으면은 그 열과 일은 부호 다 뭐라고요? 양수 부호로 표현하는데 혹시 물리 교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물리 표현대로 따라갈지 화학 표현대로 따라갈지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표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탈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를 엔탈피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내부의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를 줄여서 뭐라고 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델타 H로 놓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양변을 델타로 나눠줬기 때문에 H는 E 더하기 PV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H를 우리는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역학에서 또는 열화학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보통 뭐를 측정해요? 열을 측정해요. 여러분들 혹시 열역학, 열화학을 언제부터 배웠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열화학에 대해서, 열역학에 대해서 배울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찬물에다가 뜨거운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뜨거운 금속을 딱 집어넣으면은 뜨거운 금속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내려가죠. 그 다음에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죠. 그때 이 금속에서 물로 전달된 열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열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그래서 물의 질량이 몇 그램이고 물의 비열이 얼마인데 물의 온도가 몇 도씩 상승했기 때문에 금속으로부터 물이 받은 열은 이만큼이다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계산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저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열이 철로부터 이 뜨거운 금속으로부터 물 쪽으로 전달되냐. 이 문제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풀었었어요. 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풀었고 요렇게 해서 열화학, 열역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것이 뭐더라? 열을 측정하더라. 열을 측정하는 공식이 무슨 공식이었어요? 바로 이 공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열이 얼마나 출입이 됐냐, 얼마나 이동했냐라고 하는 열을 측정했고, 그래서 우리가 열을 측정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열을 측정을 할 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를 했었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보통 우리가 일이다라고 하는 부피 팽창에 의한 일인데 이 일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P 델타 V다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피스톤을 걔가 바깥쪽으로 밀면서 일을 했어요. 바깥쪽으로 자기가 밀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개의 부피는 증가가 돼요? 감소가 돼요? 증가가 됐겠죠? 그런데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빠져나갔죠?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됐겠죠? 따라서 이 공식이 성립이 안 하잖아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이 공식은 1 이퀄 PV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해야 정확한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이다라고 하면은 P 델타 V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표현합니다. 거꾸로 표현해 볼까요? 만일에 개가 부피 압축에 의해서 일을 받았어요. 일을 받으면은 자기의 부피는 감소했어요. 지금 증가했어요. 부피 압축이니까 감소했죠. 일을 받았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됐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부호가 뭐가 될까요? 양수죠. 근데 이 왼쪽은 양수인데 오른쪽은 음수니까 무슨 부호를 붙여야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부피 팽창 일을 했든지 부피 압축에 의한 일을 받든지 간에 개를 기준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델타 V 더하기 Q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P 델타 V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아,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로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를 시키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제가 더 해야 돼요. 내부의 에너지는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변화가 생기고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변화시키는데 이 일이나 열은 델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일이나 열은 무슨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요? 델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 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델타 V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P 델타 V를 이항을 하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E 더하기 P 델타 V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이고 만일에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발열 반응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열이 흘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열을 어떻게 측정해요? 바깥쪽에 있는 물을 채웠을 때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걸 가지고서 측정한다라고 제가 이미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요 공식에 의해서 저 얼마만큼의 열이 흘러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실험적으로 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조건에서는 반응 용기의 부피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부피가 안 바뀌는 거죠. 부피가 안 바뀌는 완전히 캔 형태로 밀봉된 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량 자체가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열이 출입이 되고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델타 V가 얼마입니까? 제로. P 델타 V가 얼마예요? 제로가 되어서 바로 그때 열은 뭐를 측정하는 것이다?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 형태로 박스 표시하세요. 부피 일정한 조건에서의 열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만일에 부피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부피 변화량이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심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열은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를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 더하기 P 델타 V가 항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기로 복잡하죠.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놓기로 약속했어요? 델타 H로 놓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8쪽에 오른쪽 열의 두 개의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측정하는 것은 부피 일정 열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때는 뭐를 측정한 걸까요?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부피가 변화될 수 있는 용기이고 부피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더라?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이 열량계에서 측정하는 열은 압력 일정 열이고 뭐를 측정한 것이라고요? 바로 개의 엔탈피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각각 정리하시기를 부피 일정 조건에서 열은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압력 일정 조건에서 열은 뭐를 측정하는 것? 엔탈피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에서 엔탈피라고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엔탈피라고 하는 측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엔탈피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주로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화학적인 변화는 주로 위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화학 에너지는요. 화학 결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은 이 화학적인 엔탈피 변화에 의한 엔탈피 변화는 주로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위치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물질의 상 변화와 같은 물리적인 변화에 의한 것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변화 와 같이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H2O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돼요. 용융이 됐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됐어요. 상이 변화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화학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변화. H2O에서 O하고 H가 서로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 두 개예요. 공유 결합에 의해서 저장하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위치 에너지예요. H2O의 물질 구조가 바뀌었어요. 물질의 상이 바뀌었어요. 상이 바뀌었죠? H2O 분자들이 한 분자 내에서 O와 H 간의 공유 결합 두 개 하고 있다는 걸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뭐는 안 바뀐다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상이 변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H2O 분자 사이가 좀 더 인력을 확보하면서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인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이 자유로워져서 기체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
녹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 1몰이 변화될 때 흡수하는 열을 우리는 몰 용융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1몰의 H2O 액체가 기체로 변화될 때 흡수하는 열을 몰 기화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화될 때의 흡수하는 열을 몰 승화열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승화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액체 상태를 통해서 갈 수도 있죠.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갈 때 바로 가든지 이렇게 통해서 가든지 최초 상태와 최종 상태가 똑같잖아요. 오른쪽으로 바로 변화될 때도 최초 상태는 H2O 고체, 그리고 최종 상태는 H2O 기체예요. 왼쪽으로 갈 때도 최초 상태는 H2O 고체, 최종 상태는 H2O 기체. 그때의 엔탈피 변화량의 합이 같다는 건 무슨 법칙입니까? 헤스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것 두 개의 합은 몰 승화 엔탈피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몰 용융 엔탈피하고 몰 기화 엔탈피라는 용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찾을 수 있는데, 여기 H2O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H2O의 녹는 점의 온도 조건이 여기입니다. 녹는 점의 온도 조건이 여기고, 이 녹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H2O가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H2O의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H2O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가 되고 있죠. 녹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흡수하는 열, 이걸 우리는 몰 용융 엔탈피, 그리고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완전히 상이 변화될 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한다고요? 몰 기화 엔탈피라고 하고, 보통은 몰 용융 엔탈피보다 몰 기화 엔탈피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용융이 될 때는 H2O 분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H2O 분자하고 인력을 완전히 극복해요. 부분적으로만 극복해요. 부분적으로 극복하는데 필요한 열. 기화가 될 때는 완전히 극복을 해야 되죠. 완전히 극복할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용융이 되거나 기화가 되는 것과 같이 상이 변화될 때는 온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따라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하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했더니 요만큼 열을 흡수하면서 점점 뭐가 높아지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Y축 스케일은 온도예요. 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예요.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고체 상태에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돼서 온도가 높아지더라. 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액체 상태에서도 자기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죠. 또 열을 가하게 되면 자기가 기체 상태에서도 점점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어떻게 되더라?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의 상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몰 용융, 몰 열 용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열 용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열 용량이 달라지고, 열 용량에 대해서는 뒤에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지만 제가 여기서 먼저 맛을 보이도록 할게요. 열 용량 중에서도 몰 열 용량이 있어요. 몰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이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양변에다가 몰수와 델타 T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 곱하기 몰 열 용량 곱하기 델타 T로 나타났겠죠. 자, X축에 일정한 변화량, X축 똑같이 요만큼 변화량, X축의 변화는 뭐에 해당됩니까? 열이죠. 그래서 가한 열이고, 따라서 이 값이 만일에 같다라고 하면은 X축의 변화량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1몰로 실험했으면 계속 1몰로 실험할까요? 나중에는 또 10몰로 실험해요. 1몰로 실험하죠. 그래서 1몰이면 1몰. 요것도 일정하게 고정을 딱 해놨어요. 몰 연용량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 H2O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일 때 몰 연용량이 더 커요. 그때 여러분 이 공식에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결국 이거 곱한 것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거꾸로 이 몰 연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더 커져야 곱이 어떻게 돼요? 이 값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몰 연용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작다고요? 델타 T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T가 작고, 여러분 델타 T는요 이 그래프에서 X축 변화량이에요? Y축 변화량이에요?
Y축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몰 열용량이 크면 클수록 Y축 변화량인 온도 변화값이 더 작게 나타날 거다. 물은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에서 몰 열용량이 더 커요. 따라서 똑같이 열을 가했다고 생각했을 때 고체 상태는 Y축 변화량 온도가 이만큼을 상승하는데 똑같이 열을 가했다고 생각했을 때 액체 상태에서는 열을 그거보다 더 많이 흡수했어요? 조금 흡수했어요? 조금 흡수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H2O는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일 때 몰 열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더 완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세요. 일단 용융이 될 때는요. 용융이 될 때는 온도가 바뀌잖아요. 기화가 될 때도 온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도 용융이 될 때보다는 기화가 될 때 인력을 더 많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해야 되는 열이 더 크더라. 그래서 이게 평평한 상태에서도 용융될 때보다는 일반적으로 기화일 때 이 평평한 길이 구간이 더 길더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물론 어떤 물질은요. 몰 용융률보다 몰 기화열이 더 작은 물질이기도 해요. 그게 디에틸 에틸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값이 주어지면은 값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 열 용량이죠. 몰 열용량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했기 때문에 필요한 열인데 이 몰 열용량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런 공식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1몰을 가지고서 이 액체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고체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수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열량을 공급을 한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게 공급했을 때 몰 열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작아야 전체 곱식 이거를 만족해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야 되겠죠. 자, 몰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량이 작아요. 온도 변화량이 크다는 것은 Y축이 온도 변화량이 작다는 것은 Y축의 변화량이 더 작죠. H2O의 경우는 고체 상태보다 무슨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몰 열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Y축 변화량이 작아서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녹는 점은 여기에요. 녹는 점은 여기인데 지금 이렇게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저거 수정 좀 해주세요. 저게 왜 저렇게 표시가 됐냐면은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이 자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랑 관계가 안 맞으면 저도 이런 거를 나중에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열용량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열용량에 관한 내용들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은 기억하고 있죠? 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공식이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뜨거운 금속에서 차가운 물에게 전달된 열량이 얼마냐. 그때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량. 그래서 얼마만큼 열이 전달됐냐를 요 공식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저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좀 편리할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양이 정해지지 않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전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 1도씨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가 무슨 의미냐면 비교할 비자예요.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냐면은 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다. 자, 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이걸 비열이라고 해요. 몰 열 용량은 어떤 물질, 이번에 1g이 아니라 뭐라고요?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그리고 몰 열용량 중에서도 부피일정 몰 열용량이 있죠. 부피일정 몰 열용량은 어떤 물질, 몰 열용량이가 몇 몰이라고요?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열인데 어떤 조건에 측정한 열이다? 부피일정 조건에서 측정한 열. 압력 일정 몰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도의 이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열인데 어떤 조건에 측정한 열이라고요? 예, 이것은 압력 일정 조건에서 측정한 열. 그렇게 되면 압력 일정 몰 열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부피 일정 몰 열용량이나 압력 일정 몰 열용량은 위에 몰 열용량과 똑같아요. 단지 열이 부피 일정 열이냐 압력 일정 열에 따라서 이 몰 열용량이 각각 CV냐 CP냐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위에 공식 하나만 하면 나머지 밑에 공식은 다 비교할 수 있죠. 비열은 이 물질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g이에요. 몰 열용량은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1몰을 기준으로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이게 10몰이면 어떻게 해요? 10몰이면 아니 10몰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신몰이면 어떡하냐고요? 신몰 집어넣으면 돼요. 신몰 집어넣고서 10을 어디로 올리면 돼요? 신몰에서 10을 위로 올리면은 1몰은 여기 남잖아요. 그렇죠? 10을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만일에 온도가 1도가 아니라 20도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20도 여기 집어넣으세요. 그러고서 20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분자로 보내버리면 1도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전혀 상관할 필요 없이 하여튼 그 몰 수는 이쪽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쪽에 가져오고 나머지 1만 빼고는 위로 다 보내버리면은 자동으로 다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는 산수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리고서 2번 식하고 3번 식을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식에 보면은 여기서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3번씩을 보니까 또 열의 양이 몰 열용량 곱하기 몰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다시 적을게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그리고 몰 열용량 곱하기 몰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여기서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고 질량을 여기서는 M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도 M으로 적도록 할게요. 곱하기 델타 T. 양변에서 질량을 나눠주면 소거되죠. 온도 변화를 나누면 소거되죠. 따라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몰 열용량 곱하기 몰 질량분의 1이죠. 그러므로 몰 열용량은 비열 곱하기 뭐라고요? 몰 질량이죠. 이 공식이 한 번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저 공식이 제공됩니까? Yes,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에다가 파란 정화펜으로 불가사리 표시를 크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미출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저게 한 번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59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상기체의 가역과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역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 내부에 있는 압력하고 외부의 압력이 약간은 차이 나지만 즉 극소량만큼은 차이 나지만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상기체의 가역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비가역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등온 상태냐 또는 단열 상태냐를 크게 구분을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에너지에 관한 공식 두 개를 암기하기로 했어요. 무슨 공식과 무슨 공식 암기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에너지, 내부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또 내부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 있는 물질들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두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에너지의 정의에 관한 거고 두 번째 공식은 에너지의 형태에 관한 공식이지만 저 두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할 대로 오른쪽은 첫 번째 공식, 왼쪽 손에는 두 번째 공식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일에 내부 에너지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를 E로 적기도 하고 제가 U로 적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등온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체가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돼요. 그래서 왜 제로가 되냐라고 했더니 에너지의 형태적인 측면을 볼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은 위치의 에너지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단원자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더라고요? 2분의 3 스몰 kt, 스몰 k는 볼트만 상수예요. 1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더라? 2분의 3. 아보가드로를 곱하면은 볼트만 상수가 기체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n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몰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n몰의 총 운동에 이렇게 되고 만일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상기체잖아요. 이상기체면 몰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길까요? 온도 변화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몰수 일정 기체 상수 2분의 3 상수에다가 온도 변화가 생겼겠죠. 자, 뭐라고 했었냐? 등온 조건이라고 했어요. 등온 조건에서는 델타 T 값이 얼마? 제로.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 제로. 그 다음에 이상기체라는 것은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결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상기체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 태생적으로 위치 에너지 변화 자체는 얼마가 됩니까? 제로. 따라서 단원자 이상기체의 등온 조건이 되면은 원래 단원자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량 제로고 등온 조건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제로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제로.
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면은 0 이퀄 1 더하기 Q고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Q. 거꾸로 얘기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더라? 마이너스 W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등원 조건에서는 1 이퀄 마이너스 Q다 또는 Q 이퀄 마이너스 W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일에 외부 압력이 계속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의 그림, 여러분들 이 형태의 그림은요, 계속 무슨 법칙하고 상관이 있냐면은 보일의 법칙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체에 대해서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죠. X축을 압력, 그리고 Y축을 부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압력하고 부피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하는데, 이 똑같은 보일의 법칙을 보통 연력학에서는 Y축을 부피로 표현하고 X축을 뭐라고 표현해요? 압력으로 표현해요. 이래도 똑같이 반비례하는 그래프 나올까요? 예,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연력학에서 이상기체에 관한 어떤 부피 팽창이나 압축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소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X축 부피, Y축 압력, 그리고서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뭔가 설명되는, 물론 보일의 법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일 때 보일의 법칙이 성립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보일의 법칙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합니까?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고, 그래요? 아니죠. 외부의 뭐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고 모울수가 일정하죠. 그래서 온도 일정, 모울수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뭐에 반비례하더라? 압력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뭐가 일정할 때? 온도 일정, 모울수 일정. 이상 기체니까 모울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무슨 조건이라고요? 등원 조건. 그래서 모울수 일정, 온도 일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런 내용들이 보일의 법칙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보일의 법칙과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니은 바로 밑에 니은 외부 압력이 변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다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이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런 그림. 그래서 이 밑에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니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최초 상태가 여기였어요. 최초 상태가 여기고 최종 상태가 여기입니다. 최초 상태도 최종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때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요 곡선 밑에 있는 면적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저거는 지금 무슨 법칙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논리입니까? 보일의 법칙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여기서는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압력이 바뀌고 있잖아요. 압력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압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서 이 밑에 면적만큼이 항상 뭐더라고요? 1이죠. 우리가 앞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P 뭐라고요? 델타 V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호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분명히 앞에서 설명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는 원리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일을 하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이 되고 부피가 양수예요. 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이거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무슨 부호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압력이 만약에 일정하다면은요, 이런 제 압력 자체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밑에 면적이 개가 일을 한 거다라고 적을 수 있고, 만약에 외부 압력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외부 압력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곡선 밑에 있는 면적만큼 개가 주위로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면 P 델타 V, 이런 공식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공식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요만큼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이게 여러분들이 미분하고 난 다음에 적분하는 걸 알죠. 미분은 아주 작은 막대기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적분을 하게 되고, 요 하나하나가 자기가 일을 한 거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될 때는 그냥 우리 압력이 이만큼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이만큼 일정하고, 그때 이 디퍼렌셜 V라고 하는 것은 이거 토막이 하나하나가 다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의 요 일한 부분들은 뭐는 바뀌어요? 압력을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압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압력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압력은 바뀌는데, 델타 DW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변하게 되면 압력 자체가 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을 구하려면 이거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좌변도 적분하고 우변도 같이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분하는 과정이 바로 밑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DW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dV가 되고 좌변 적분하면은 이거는 그냥 W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변을 적분을 하게 될 때 그때 적분하게 될 때 여기는 압력이고 dV로 되어 있고 적분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뭘로 고쳐야 돼요? V에 대한 환산인자로 고쳐야 되겠죠. PV 이퀄 nRT이고 그러므로 P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V분의 nRT죠. 그래서 이 P 대신에 V분의 nRT를 집어넣고 nRT를 앞으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상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V분의 1 dV를 V분에서 V2까지 적분하게 되면 로가리즘 V연분의 V2가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연분의 V2로 나타납니다. 파란색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박스 표시를 하세요. 자, 여기다가 박스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하시고 뭐를 적느냐? 큰 불가사리 표시 한 개 했죠? 자, 여기서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등온이죠. 등온이고 외부 압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외부 압력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외부 압력이 변하는 조건에서 등온 조건이라면은 그때 걔가 주위를 얼마나 일을 했냐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걔가 주위를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예, 마이너스 P 델타 V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번에는 단열 과정인데 단열 과정에서도 그때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뭐였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내부 에너지는 E로 적기도 하고 U로 적을 수도 있어요. 단열 과정에서 열의 출입량 자체가 제로예요. 일단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변화가 생기고 열을 출입하는 그것도 변화가 생기는데 일이나 열은 제가 델타 넣는다고 해서 안 넣는다고 했어요? 안 넣죠. 왜 이렇게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 깁스 자에너지 변화,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델타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표현 안 하냐면은 일은 했다, 받았다라고 하지 일의 변화랑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열도 어때요? 줬다, 받았다라고 하지 그 변화량을 표현하지 않죠. 따라서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이퀄 2일 더하기 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겼고 이때도 2일 더하기 열이지만 사실상 이 일은 뭐예요? 자기가 주거나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도 어때요? 자기가 주거나 받았죠? 자기가 주면은 이건 무슨 값일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했으니까 음수. 자기가 받았으면은 부피 압축에서 받았으면 뭐가 될까요? 양수. 자기에서 주위로 열이 흘러나갔어요. 그러면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에 대해서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뭐예요? 음수죠. 만약에 주위로부터 자기가 열을 공급을 받았어요.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양수가 되겠죠. 사실 델타 의미가 지금 있지만 델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단열이기 때문에 열의 출입량, 열의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그래서 단열이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제로가 되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 이퀄 뭐하고 똑같아요? 1이죠. 그리고서 우리가 열역학에 의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를 좀 조심하세요. 한번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공식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공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단원자 이상기체 어쩌고 또 설명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열 용량에 대해서 했는데 무슨 열 용량에 대해서 했냐면은 부피 일정 몰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열인데 무슨 열? 부피 일정 열. 그렇게 해서 QV다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항상 부피 일정한 조건에서만 이 공식 쓸 수 있을까요? 부피가 변할 때도 쓸 수 있을까요?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압력 일정 몰 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 1몰의 온도 1도씩 변화가 될 때 상승할 때 필요한 열, 이때 열은 압력 일정 조건의 열을 측정했어요. 그리고서 양변에 N 델타 T를 곱해가지고 QP 이퀄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 나왔죠? 자, 이거 항상 압력 일정 조건에 쓸 수 있어요. 조건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어요. 조건 상관없이 이건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공식을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 찍으세요. 이 두 가지 공식을 밑줄을 닦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은 부피가 일정하든 하지 않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라고 해요? 압력이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간에 쓸 수가 있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저렇게 적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부피 일정 열은요, 뭐하고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똑같죠? 압력 일정 열은 뭐하고 똑같아요?
델타 H하고 똑같죠. 따라서 부피가 일정하든 안 하든 내부 에너지 변화는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는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엔탈피 변화는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를 항상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냐면은 다시 질문. 등온 조건에서 외부의 압력이 변화가 돼요. 가역 변화 과정에서 그때 일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분의 V2라고 우리 좀 전에 마킹했죠? 큰 불가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열 조건에서의 일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단열 조건에서의 일은 바로 뭐가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똑같죠? 근데 내부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은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탄열 조건에서 일 얼마나 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얼마?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만큼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Yes. 그리고 탄열 조건에서는 열의 출입량 얼마라고요? 제로. 그래서 Q 이퀄 0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 59쪽 제일 아래쪽에 단열 과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뭐 유도하고 하는데 유도하는 거 그냥 볼 필요 없어요. 유도하는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요 59쪽에 제일 밑에다가 단열 과정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일단 단열이니까 열의 출입량 얼마? 0이죠. 단열 과정에서 일은 뭐하고 똑같았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똑같았죠.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몰 연용량을 이용을 해보니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였죠? 따라서 단열 과정에서의 일은 얼마더라?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다라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어 계속 이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냐면 이상기체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그때 단열 과정에서 일을 얼마나 했냐면은 항상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이상기체 가역 변화 과정에서 등온 상태에서 자기가 압력이 일정하면은 얼마만큼 일을 한다고요? 마이너스 P 델타 V만큼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변화가 되는 조건에서는 이 등온 조건에서 일을 얼마나 할까요? 걔가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n분의 V2만큼 일을 하죠. 만일에 이렇게 이상기체의 가역 변화 과정에서 탄열 조건이라면 일을 얼마나 한다고요? 마이너스, 여기서는 N CV 델타 T만큼 일을 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자기가 이제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일을 했을 때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일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자, 화학을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할게요. 일의 부호가 양수면은 자기가 일을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자기가 일을 받은 거죠. 음수면은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일을 주위한테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열 조건에 대해서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는 그림이 60쪽 제일 위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0쪽 제일 위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 그림과 같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서 이 그림을 가지고 등온 조건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보일의 법칙을 운운을 했어요. 보일의 법칙에서 X축 보일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냐요? 온도 일정이죠. 그리고 이상기체 몰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몰수 일정이죠. 온도 일정, 몰수 일정한 조건에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보통 기체 단위에서는요, 부피를 Y축에 가져오고 압력을 X축에 가져오거든요. 근데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명하는 게 쉬워요. 이거나 똑같은 그래프일까요? 다른 그래프일까요? 똑같은 그래프죠. 압력하고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는 게 연력학에서는 X축을 부피로 하고 Y축을 압력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인데, 이 보일의 법칙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탄열 조건에서는 이게 가팔라요. 더 완만해 보여요. 더 가팔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등온 조건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단열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티프하게 가파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단열 조건과 등온 조건이 이제 다르냐라고 하면은 걔가 주위로 처음에 갖고 있던 부피에서 자기가 부피가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면 자기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감소하겠죠.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온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커진 거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이상기체예요.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내분해지가 그만큼 작아졌거든요. 다시 자기가 지금 탄열 조건이에요. 탄열이라는 것은 열의 출입량이 있어요, 없어요? 열의 출입량 없죠? 열의 출입량이지만 우리는 Q라고 해요. 예, 열은 받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부피 팽창에 의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니까 내분해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내분해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자, 하여튼 내분해지가 감소하니까 누군가 열은 안 주고 일만 계속하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노가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내가 좀 쉬운 일 말고 좀 어려운 일도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노가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야, 모래나 벽돌 지고서 올라가는데 하루하고서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하고서 그 다음 안 나갔거든요. 완전히 골병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 종일 그 무슨 참 하면서 술도 한 잔씩 드시죠. 그거 어떻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짐을 나를 때도 노하우가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 올리고 모래 나르면은요, 허리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서 그분들은 완전히 술림으로 일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항상 친절하게, 아니, 조금 전에도 밥 줬는데 또 줘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 힘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일을 했는데 뭔가를 안 줘요. 그럼 일을 할까요, 말까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피 팽창의 일을 조금밖에 안 하죠. 근데 등원 조건에서는 자기가 일을 하죠. 일을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요. 증가가 돼요. 감소하죠. 감소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등온이라는 건 온도가 어떻다고요? 일정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만큼 외부에서 뭐가 계속 들어와요? 열이 들어오죠. 열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상쇄돼서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서 내분이 감소하는 만큼을 열이 공급에 대해서 내분이 증가되는 만큼에 의해서 서로 상쇄가 되어서 온도 변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일을 시킨다고요? 계속 뭔가를 주는 거예요. 열을 공급하면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탄열 조건에 의해서 개가 주기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등온 조건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것은 열을 계속 공급하죠. 그래서 일하는 만큼 열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무슨 팽창에서 부피 팽창에서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개는요. 바깥쪽에 외부 압력하고 같아지는 만큼 갔어요. 예를 들어 개가 이렇게 피스톤을 밀어내서 일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멈췄어요. 또 이렇게 멈췄어요. 지금 이 피스톤이 어느 쪽으로 또 안 가고 멈춰있다는 것은 개의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상태는 탄열 조건을 변화시켰든지 또는 등온 상태에 변화시키는 간에 압력이 똑같아요. 이 압력은 외부 압력하고 지금 딱 정확하게 평형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근데 탄열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등온 조건에서 일을 더 많이 하죠. 단열 조건에서도 여기 곡선 밑에 있는 면적만큼 일을 했다라고 해요. 등온 조건인데 어디만큼? 여기 곡선 밑에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죠. 근데 등온 조건에서의 일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분의 V2. 단열 조건에서의 일이 얼마더라고요? 네,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만큼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열 조건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질문.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단열 조건에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서 내분이 감소하죠. 내분이 감소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 변화가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왜 이러세요? 온도 변화가 음수죠.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음수죠? 이게 음수니까 양수하니까 이 일 자체 전체가 뭐가 될까요? 음수.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해서 일의 부호 음수 맞아요? 잘 맞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일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부피 팽창에 의한 단열 조건에서 일을 하느냐, 동원 조건에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0쪽에 이상기체의 경로에 따른 일과 열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60쪽에 두 번째 열에 나오는 그 그래프를 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A에서 B 쪽으로 가게 됩니다.
A 쪽에서 B 쪽으로 가게 되는데 상태 함수의 변화량은 최초 상태하고 최종 상태가 요렇게 가든 같기만 하면 상태 함수의 변화는 어떻다고요? 같죠.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왔을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나 또는 A에서 D를 또 거쳐서 왔을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다고요? 당연히 같게 나올 거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나 엔트로피나 깁스 에너지는 상태 함수지만 일이나 열은 상태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쪽 경로를 통해서 왔냐에 따라서 일, 이쪽 경로를 통해서 왔냐에 따라 일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열도 어때요? 이쪽 경로를 통해서 왔냐, 이쪽 통로를 통해서 왔냐에 따라서 열의 출입량이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먼저 A에서 C 쪽으로 변화되는 걸 볼까요? 우리 이제 일과 열을 다 봅니다. 일과 열을 다 보는데 여기서 일을 하는데 압력이 일정해요? 압력이 변해요? 압력이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때 일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P 델타 V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D에서 B로 올 때도 이때 1이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P 델타 V죠. 부피 변화량은 30 빼기 10을 하면 됩니다. 압력은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A에서 D로 올 때의 일은 얼마냐? 부피가 어때요? 똑같죠.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변화량이 제로면 일은 무조건 제로예요. 그럼 부피 변화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일은 얼마라고요? 제로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열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슨 조건 상태에서의 열이냐? 우리 앞에서 열을 보니까 부피 일정열이 있고 압력 일정열이 있었죠. 부피 일정열은 사실 뭐하고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 압력 일정열은 뭐하고 똑같아요? 엔탈피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상기체니까 이 몰 연용량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얼마?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압력 일정열은 몰 연용량을 통해서 하면은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죠. 자, 이게 뭐가 일정해요? 열은 열인데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하죠. 그래도 QP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를 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열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를 해서 구하면 돼요. 그리고 A에서 D로 바뀔 때는 뭐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일정열? 부피 일정열. 이거는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 그리고 C에서 B로 올 때도 마찬가지로 열은 부피 일정열이기 때문에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죠. 그럼 델타 T인데 델타 T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하나하나의 조건에서의 델타 T 구할 수 있어요? 예, 델타 T 구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생기되느냐? TV 이퀄 NRT가 만족이 되죠.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NR분의 TV죠. 이상기체 1몰이다라고 하면은 1 자체가 상수. R, 이제 이 기체상수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각각에서, 자, 이거 분모 알아요? 1 곱하기 R이죠. 각각에서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압력 Y축에 있죠. X축 부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델타 T라고 했는데 그 델타 T는 여기 이제 온도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로 바뀌었냐라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각각의 온도 적을 수 있어요. 자, 질문. A에서의 온도 이 공식에서 해봅시다. 자, 1몰이에요. 1 곱하기 R분의 P 얼마입니까? 2. V 얼마예요? 10이죠. 대입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온도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분의 얼마? 2 곱하기 30. 이때 온도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10. 이때 온도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30. 어디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C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어디가 온도가 제일 낮나요? 여기 T가 온도가 제일 낮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서 그 각각의 구간에서 일을 얼마나 했냐, 압력이 얼마냐, 그까지 볼 수 있고 그때 온도가 어디가 제일 높다라고 했냐면은 제가 C가 제일 높다고 했어요. D가 온도가 제일 낮죠. 그러면 A, B 비교해 볼까요? A는 온도가 얼마냐면 1 곱하기 R분의 2 곱하기 10이니까 R분의 20. 여기는 얼마일까요? 1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30이니까 R분의 30. 어디가 온도 높아요? B가 온도 높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A하고 B를 비교했어요. A는 온도 얼마? R분의 20. 그 다음에 B는 온도 얼마? R분의 30. 어디가 온도가 높아요? B가 높죠? 온도가 높은데 똑같은 이상기체 1몰이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속력이 더 빠르겠죠. 물론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때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평균 속력이 더 빠를 거예요. 6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A 지점에서 만일에 이게 이상기체를 단원자 이상기체를 헬륨에 대해서 적용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헬륨을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적용했을 때 당연히 A 지점보다 B 지점의 온도가 더 높은 게 A 지점은 1 곱하기 R분의 얼마? 20. B 지점은 1 곱하기 R분의 30이다라고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